속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도 한동훈 위원장 때문이다.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막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국민 앞에서 오늘 보여준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 진짜 속마음이 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굳이 기존에 이제 보도가 보수신문에서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제 인식이 만들어졌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국민 앞에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이제 정치를 계속 할 사람이니까 그거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어쩔 수 없어.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30분 동안 정치 질문 나오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. 제발 정책 얘기도 해줘. 제발 경제 얘기도 해줬었는데도 결국은 맨 마지막까지 한동훈 위원장과는 사이가 어떤가요? 그거잖아요. 결국엔 맨 마지막까지. 네. 그런데 저희도 여쭤보렵니다. 오케이. 네. 한동훈 위원장 질문이 나오자 약간 표정이 서먹 어색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. 글쎄요, 대통령 속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도 한동훈 위원장 때문이다.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막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국민 앞에서 오늘 보여준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 진짜 속마음이 뭔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굳이 기존에 이제 보도가 보수신문에서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제 인식이 만들어졌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국민 앞에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이제 정치를 계속 할 사람이니까 그거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어쩔 수 없어. 어떤 마음일 거라 생각하시나요?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. 네. 정치인이 정치적인 발언하는데 뭐가 문제죠? 아니, 그거는 대통령실이 공개 석상에서 밝히는 거니까 대통령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자가 질문했잖아요.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쓱 하고 다 피해갔더라고요. 뭐라고 답변하셨죠? 제가 기억하기로는,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부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, 세 명이서 만난 자리에서, 위원장, 그래서 얘기를 했고, 대표. 사퇴하라고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,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, 정치 앞으로 할 사람이니까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. 이제부터 정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, 대통령이 선거 기간, 이제 선거 운동을 한창 하고 있는 와중인데, 나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태가 확 커진 거잖아요. 한동훈 위원장이 오해를 한 거네, 그러면. 근데 저는 노래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지나간 것은 다 잊고 살자는 얘기인가? 네,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,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올 수도 있다. 그러니까요. 누구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1%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너 나가라고 했다고 얘기하겠어요? 그러지 못하죠. 못하죠.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헷갈린다 그랬잖아요. 속마음하고 그러니까 뭐가 우리는 다른지. 그게 경상도가 아니고 정치인의 말 아닙니까? 알쏭달쏭, 갸우뚱 어떤 느낌이 갸우뚱. 들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표정에서 헤어진 전 여친에 대한 안부에 답변하는 느낌이었어요. 약간 그럼 이미 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?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? 아니 또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죠. 뭐 연락 주고받고 밥도 안 먹는데 뭐 지금. 그래도 언제든 연락 와라.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렇죠. 네. 얼마 전에 전효 전 국민의힘 한나라당 국회의원께서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3번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같이 식사를 했으면 3번이나. 근데 좋겠다라고 다 거절했다고? 얘기했다고 그 또한 전문 증거여서. 전문 증거를 믿을 수 없어.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화해를 하기를 좀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.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그런 서운함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풀린 것이 아닌가.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여기서는 우리 사실 대통령을 뵙자고 하는데 노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네. 저 또한 그랬습니다. 안 된다. 그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다. 아무리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른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. 칭병하고
뭐 그냥 한양에서 저 그냥 뭐 경상도 그 안동까지 가버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메롱 하면서 안 오시고 하는데 이제는 지금은 비상사태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서 물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네. 뭐 그러니까 이재명 뭐 대표 만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책임 내지는 타격을 입은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이쯤 되면은 한번 가셔가지고 뭐 8월 전대설이 솔솔 나오잖아요. 만약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럼 8월 전대에 등판할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?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네. 만나야죠. 아. 점점 늦게 만날수록 네. 아니 난 놔두고 왜 한동훈만 만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? 다른 경쟁자로부터 네.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라도 총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 그리고 전대로부터. 그 전당대회로부터 그리 가까우지 아니한 시점에 만나는 것이 서로 간의 부담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 집 근처에 뭐 전화하면서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다니는 모습 보면은 그 정도면은 뭐 용산까지 차 타고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네, 회복되실 것 같아요. 그 정도면은 뭐 아니면은 뭐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뭐 우리 윤 대통령 댁에서 그냥 뭐 자기는 이게 제로 콜라 들고 가고 우리 윤 대통령은 뭐 근데 이게 그 집 아직 두고 있어요? 있죠. 나왔잖아요. 비어 있죠. 누구 뭐 전세도 월세도 안 주고. 아니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가지고는 아마 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어떤 화해를 바라고 또 너무 늦으면은 괜히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우리 밥 먹는 모습 동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뭐 모든 게 정치행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곧 정치행위가 되겠죠. 뭐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테니까. 근데 한동훈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. 네. 한동훈 위원장이 뭐 대통령하고 밥을 안 먹었다 이것도 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하고 선을 긋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사실 좀 외국 나갈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고 봤어요. 네. 왜냐하면 가까운 분이 조언을 구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분 얘기를 직접 제가 듣기도 했고 그런 조언을 했을 때 그렇게 이미 그 외국의 대학에까지 뭔가를 해서 받았다. 뭔가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들은 적이 있어서 고등학교예요? 네? 아니,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좀 미국의 얘기해 주세요. 네. 미국의 대학까지 거론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행보를 보니까 그냥 다 여기 눌러 앉겠어. 그리고 나는 여기 피하지 않겠어. 어떤 거라도.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오면 그걸 감당하겠어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분간은 그냥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SNS에서 배신 나오니 그냥 배신 따박따박 그냥 배신할 수 있는 용기는 뭐 국민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당직자들하고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. 김은국 가수한테도 이제 전화도 하고. 그러니까요. 예. 오로지 대통령하고만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몰라요. 있는데 책이 따봉 주고 받을지.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. 대통령은 자기 밑에 있는 대통령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또 다음 대통령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을 못 나오게 할 수는 있는 안 권한이 되게 할 있다고 수는 그래요. 있다. 안 되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오늘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보면 내가 안 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천명한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. 저는.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지켰으면 좋겠다. 뭐 오늘 지킨다까지는 해주셨어요. 오늘. 그러니까 더 건드리지 말고 그걸 또 뭘 대통령으로서 나는 계속 싫어하니까 이렇게 꼬롬하게 막 뭐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된다. 그리고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수직적인 당정관계 얘기 나왔잖아요. 국민의힘이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총선 참패 원인도 분석하고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 거기 끼어들고 이거 이제 하지 말라. 한동훈 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전당대회 늦춰질수록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. 8월에 그럼 등장하실 거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. 봐요. 처음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사람의 행동이 그걸 보여주잖아요. 한동훈 위원장이 난 포기하지 않아. 난 피하지 않겠어. 끝까지 갈 거야.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때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지방선거 공천까지 이제 관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. 네. 자기 사람,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. 또 자기 지금 최대 세력이 원 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원외 세력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일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.
그리고 위드훈이 쪽에서 점점 더 많은 지지가 오고 있는 4만 명이 상황이니까. 넘는다고요. 그래도 그러니까- 4만밖에 안 돼. 아, 저희 야, 구독자가 지금 우리 4만만 돼도 정말 이게 소고기 회식할 거예요. 4만이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. 아이고. 아, 꿈이 그러니까 숫자다 4만.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재명 뭐 유튜버가 100만이랬는데. 왜 자꾸 이재명 비교하고 민주당하고 아니, 비교를 해. 시작을 몇십 년 전에 한 사람이라 몇 개월 전에 한 사람이라 어떻게 낫겠어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게 제일 큰 지상 목표란 지상 말이에요. 목표죠. 네.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. 윤 대통령이 조금 더 고립되거나 좀 더 쓴소리를 듣거나 좀 소통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. 여당하고 소통도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. 그럼요. 예. 그러면 그런 자세를 대통령이 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. 좀 그러길 바란다. 아니, 이런 말을 그런 하고 점에서 네. 오늘 아까 정치 다른 것은 뭐 B-지만 그 점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답은 A0에 가깝다. 아. 네,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당대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기자회견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